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만 개의 마이크 시간의 김흥광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해방과 북한 변혁의 최종의 무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 세계가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북한 변혁의 최종 무기라,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수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 일선에서 북한 붕괴에 대해서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4명의 탈북자 단체장들과 함께 탈북민들이 과연 북한 변혁의 무기인가, 또 그 무기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스튜디오에 찾아오신 4 단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 탈북인 단체 총연합회 박상학 상임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종훈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결혈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그 박상학 대표님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전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고,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무참한 인권 유린이 자행하든 살육되든 간에 그냥 참고 지켜보겠다. 이게 아주 오바마 대통령이 저는 예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 있게 이제는 양보하고 안주할 때가 아니다. 그게 더욱 잔인한 자들, 무모한 자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을 더 이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행동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행동의 모델은 뭐냐? 김정은의 야만성. 그게 이제 김정은이 폭정에 의해서 피해받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죽고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 이런 걸 국제사회가 보고 이거 묵시하면 안 된다. 핵과 미사일도 국제사회를, 국제의 평화를, 위협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이 아니냐. 인간의 삶. 인간 존엄. 이걸 갖고 우리 미국은 자유정신을 갖고 김정은이라는 절대 악을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든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든 아니면 그 차를 뛰어넘어서 몽둥이 들어서라도 김정은 잔인한 세습 독재 정권을 미국의 자유정신에 용납하지 않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 그러네요. 우리 그 단체라면 몇 개의 인권단체가 있던가요? 32개 단체가 있죠. 32개 단체가 있죠. 예. 바로 이렇게 32개 이상의 단체들이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붕괴시켜야 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지금도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원래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북에 도대체 어떤 위협이 되는지, 우리 비전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우리 그 최종훈 대표님께서 먼저 인민해방전선이죠. 네.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고 하면 북한 군 출신들이 모인 단체인데,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허물고자 하는 자들을 반대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왔고, 꾸준히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USB나 SD 카드 이런 데다가 북한의 수많은 그 자료라든가 또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K-팝이라든가 한류 이런 걸 담아서 북중적 경지대를 통해서 들여보냈고, 최근에는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미디어 기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라디오도 또 이제 많이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실제 북한 내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부 상황을 알아보면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김정은을 대놓고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은 김정은이 저렇게
몸이 부어가지고 저기 터지질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듯 하지만은 조롱을 하는 이게 뭐 사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식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왔다. 그래.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2.2 해방전선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신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방송은 말이죠. 우리 국민들도 볼 수 있고 북한의 정찰총국, 김정은도 직접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지금도 북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협조자들 다 잡아가라고 우리가 이름 불러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하겠지만 북한에 돌아가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이 내부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는 개렬통일연대 우리 장시혁 대표님께서 저희 개렬통일연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아주는 이제 그 일을 하자 이래서 우리도 이제 정보 유입 사업을 예전에는 많이 해왔죠. 근데 좀 최근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좀 주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자 이렇게 해서 예. 김정은 대가리 물풍선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그 안에 이제 후원 물자를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받아본 주민은 뭐 공중으로 받든 저리를 타고 뭐 해협에서 죽든 그 풍선 그 자체가 김정은 대가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찢든가 목을 자르든가 해야 일단 그 안에 들어간 지원 물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대가리를 그래도 한 번쯤 찢어보고 좀 잘라보는 그런 좀 용기를 주자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미안한데 제가 이거 이빨질을 하면서 이빨 뽑아서 그렇더라고요. 좀 소리가 좀 세는데 그리고 저희 연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북한에는 저희 탈북민 단체 내지는 여기에 한국의 그런 민간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민주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보를 여기에 제공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정책 수립이라든가 위기 극복에 기여를 한 그런 투사들이 많습니다. 그 투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그 감시와 통제 그런 이제 폭정사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노출이 돼서 정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정치범 채용소 여기에 지금 감금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연대에서는 원래 작은 방을 하나 해서 그렇게 희생된 투사들의 영혼을 우리가 그래도 기리자고 자그마한 영종lum을 하나 만들어서 한 2년간 향불을 태우면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위원을 전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후원자들도 이제 나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북한 민주화 투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설립이 됩니다. 추석 전에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탈북 단체장들이 저와 같은 서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한민국에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이런 군부의 중요 문건을 보낸 친구들 4명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그 사실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이름을 뺏깁니다. 우선 시신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예전에 말입니다. 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이제 아내와 딸이 왔어요. 그 딸이 가톨릭 대학교 다니는데 그 애가 강화 평화통일전망대 가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버지 날이고 사실 통일돼도 가면은 북한에는 우리 아버지 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정말 아버지를 기억을 해줄 나라는 한국도 없고 북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게 우리 탈북 단체들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만이라도 이런 위원을 알아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예, 그들의 명복을 비워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비라를 보내고 있는 우리 박상환 대표는 모르는 국민들께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도 목포에 가서 여기 만중동 호타고 온 그 북한이 예술단이가 뭐가 아니 그 묵살이라고 했다면서요? 그 얘기 가지고 좀 해주시죠. 또 우리 애국 또 이제 국민들 조원진 의원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탈북자분들도 분노해서 몇 분이 이제 같이 갔댔는데 제가 10년 전에 또는 이제 15년 전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분들 많이 이제 의식가 됐다. 김정은이 북한의 김씨 왕조의 선전선동에 이제 거의 넘어가지 않게 됐다는 걸 어제 현장에서 느꼈는데요. 네. 그 배 들어오니까 7명,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이제 대한민국 말로 좀 살짝 맛이 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와갖고요. 한반도기 들고 뭐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들이 저 빨갱이 새끼들을 없애버려라. 저주하니까 그 한반도기를 다 던지고 날 살려라고 준행랑 넣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처음에는 쭈뚱쭈뚱 하면서 이게 점점 이게 또 스피드가 떠요. 진실과 정의를 이제 감지하는 게.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여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보고 김정은 인간 쓰레기, 민족 살육자. 네. 우리 영어로 하면 이제 김정은 우리 미국에서 일단 휴먼 스콤이라고 하죠. 왜? 김정은이 우리 보고 인간 쓰레기라고 개척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을. 네. 진짜 인간 쓰레기야 김정은이지. 그렇지. 아까 이제 우리 최종훈 대표가 얘기하던 도중에 북한 주민들이 요즘 인민은 염소대가리고 김정은은 돼지대가리, 그것도 삶은 돼지대가리랍니다. 이게 부어가지고. 아니 이 지금 21세기에 더욱 북한의 민낯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거지만 해도 핵 미사일 가지고도 수소 폭탄 가지고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민족공존지 악마공존지 적폐공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인류의 범죄자이고 세계 평화의 유린자인 21세기의 히틀러 같은 자하고 손을 잡고 평화올림픽 만들겠다? 김정은이 하고 손 잡으면 평화올림픽 되느냐? 베를린 올림픽 30년도에 히틀러, 독일이 이제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게 평화올림픽이었냐고. 제2차 대전에 8천만 원 죽인 세계 평화를 무참히 파괴했던 그런 히틀러의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그런 올림픽으로 평창올림픽을 가란 소리 가지 말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실제 말로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김정은이 평양올림픽이다. 평양올림픽이다. 아마 그런 분노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궁성음악단 김씨 왕조의 선전 도격대들 그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쌍욕 먹고도요. 난 배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항의했거든요. 왜 6시에 통일부에서 나와서 통일부인지 무슨 난 이제 조건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통일부에서 나와서 6시에 만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최고 저놈을 저렇게 태우고 이런 데 대해서 항의했거든, 북한 대표가. 근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 가는 줄 알아서, 잘 됐다. 잘 가세요. 그랬는데, 하여튼 배고프고, 이제 떨고, 이제 비라리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망신, 최고 저놈인지 마지막 저놈인지 그렇게 타가지고, 모욕당함에도 그걸 저렇게 부르르 해서, 어젯밤에 안 가더만. 글쎄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애국단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겠지, 슬금은 가겠지 해가지고, 날씨 추우니까 나 좀 다 들어왔거든요, 10시경에. 그러나 밤새껏 배에서 떨다가, 무슨 김정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필요 오나 남편님에 그래서 그런지 해가지고 8시 25분에 오늘 또 빨간 옷 입고 빨간 차 타고 아이고. 그 통일부 조공하지 못해서 그 납작 엎드리 뜬 사람들은 또 뒤에 무슨 정문이 그 바지가랑이 타고 지지지지 해서 그 가더만 이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5천만 국민이 자존심입니다. 5천만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래를 했습니까? 3수만에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올림픽을 파기하지 못해서 날뛰던 놈이 이제 숟가락이 아니고 밥주걱을 두고 막 적시요. 예.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자존심인가? 이 국민의 올림픽, 평화올림픽에 대한 열망에 이 잔인한 독재자가 이 산돼지가 와가지고 막 부시고 다 다닙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예. 탈북자들도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간 거고요. 더 이제 열받는 건 뭐냐. 저 북한에는 하늘길, 바닷길, 그 육지까지 빵빵 뚫어가지고요. 그래, 모시기 운동을 하고, 우리 그 김정은 절대 악의 김씨방조의 피해자이고, 또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찾아온 우리 탈북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맹대하고, 국민들께서 바른 눈으로, 정의 눈으로, 지금 이 통일부, 문현 정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김정은이 바지가랑이 잡고, 그 평강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올림픽 분위기에 국민들께서 바른 정신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 올림픽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김정은이 평양 올림픽입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님들 이제 지금까지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이 북한 변혁의 새로운 무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가 없으면 절대로 북한에서 깨뜨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북한이 입만 째지면 이야기하는 1심 단계의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1심 단계의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탈북자 단체들만이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북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 무기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 통일 단계의 무기를 깨지 않고는 인권 해방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북해이라든지 북한의 붕괴, 정권의 붕괴 같은 것도 이뤄낼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최정훈 대표님,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걸 통해서 바로 그 1심 단계의 무기라고 하는 것, 북한 주민들이 모형식을 변화시키는 그 활동에서 쭉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보천보 승리 기념탑이라고 있는데 그 아래 공지에다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또 새롭게 지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들어갔대요. 아침마다 8시에 일어나서 애들이 그 작은 자갈을 가져다가 압록강에 나가서 씻어가지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북한 주민들이 감동으로 자기가 충성하는 줄로 했는데 최근에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가제가 떨어지면 북한 주민들이 일부러 그 조그만 자갈을 압록강물에 가서 씻을 때 거기다 일부러 큰 돌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우리가 항시적으로 너네한테 일으키는 집 앞에서 못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그 어떤 김일성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이런 영생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낙서도 하고 네, 이건 조만간에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2004년 저도 2006년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 단체장들과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이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 없는 북한에서 그들이 비라를 받아보고 그들이 USB를 받아보고 또 바깥 세상의 그 어떤 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제재라든가 이것이 미사일이나 핵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시장에 앉으면 김정은이 비판하고 또 무슨 행사를 진행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우려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손톱에서 피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자본주의 같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정우 대표님이 해마다 매 달마다 USB 담아가지고 국제사회의 소식 그리고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만끽하는 이 대한민국형 탈북자들의 삶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고 자유로운 세계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는 엄청난 콘텐츠들을 이제 제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단체도 있고요. 우리 장시열 대표님은 한 해 수조 원의 그런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전문 정보기관도 전혀 가져올 수 없는 엄청난 그 내부 정보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한 도시 주민의 그 주민등록 자료를 통짜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북한 군의 중요 부대들의 전체 자료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가 북한을 분석하고 북한 시장 알리는데 정말 도움적 이런 활동이 결국은 북한 붕괴의 어떤 무기 아닙니까? 새로운 무기. 결정적 무기죠. 그 부분을 좀. 네. 그래서 참, 북한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탈북자 중심의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말입니다. 자기하고 동료였던, 자기 선배 후배였던 우리 탈북자들 말에, 귀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구, 저것들 또 거짓말 하네.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 역사가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적국으로 살아온 이 진짜 수십 년의 세월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전하는 그 모든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의 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떤 인식의 차원이 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전하는 어떤 정보는 단순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친구가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이 전하는 그런 정말 강렬한 메시지다. 그래서 인식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보화 네트워크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일을 해요. 자기네가 스스로 일을 찾는 거죠. 이제 앞서 최정원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항고에 뚜신 거죠. 거의 그게 낙서를 하고 진짜 뭐 잔돌 무게에 감쪽같이 큰 돌을 베개놓고 하는 얘기가 다 이제 그런데 이 정보원들은요 자기네가 그런 데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선택을 하는 이런 걸 대한민국에 전달을 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한의 실상을 더 잘 알고 대처를 하겠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런 이제 서류들 디지털 정보 내지는 이런 이제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정보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저도 감탄하는 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국정원 수사원들 월급 안 주면 그 수사원 할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필요한 정보를 내오면서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런 삶을 책임지는 가장주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자금은 요구를 하죠. 자, 필요한 자금을 자기가 벌 수 있는 일감을 선택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적국에 있는 자기 동료라든가 제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 필요한 인간이 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적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정말 많아진 것이 이 63조 북한의 그 63조 조국 반입제
한국하고 통화를 그렇죠. 예. 형법 63조. 예, 그래서 그거 조급 안핵제인데요. 거기 조급 안핵제에 걸리면 다 정치범 수용소, 뭐 죽든가 이렇게 가는데 이 63조에 의해서 처벌되는 이런 수감자가 몇 배로 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공개 처형이지만 비밀 처형이 김정은 시대에 가장 도드라진 특성이거든요. 자, 이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탐지기를 들어오고 도청기를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숱한 통신 네트워크 차단하고, 그리고 뭐 밀수 전면 차단, 그게 뭐 다 그 국민들도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철조망에 뭐 감시 카메라 여기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뢰까지 뭐 소리 기뢰까지 다 설치를 하고, 그래도 그 사선을 넘어서 정의로운 그런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변화된 북한 사회이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탈북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북한의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저 정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종국적 해방이 되겠죠. 근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치를 떠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핵무기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김정은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것만 뜨면 정말 미친 것처럼 화를 내는 그런 가장 아픈 핸디캡이 있습니다. 대북전단이거든요. 그 대북전단을 우리 박상혁 대표께서 날리면서 거기다가 뭐 1달러짜리 돈까지 넣어서 보냈다라고요. 그 효과가 어떤 거 있습니까? 예, 그 대북전단은 이제는 오래됐죠. 오래돼갖고 북한에서 뭐 우리 남쪽에 대고 이정자들에게 요구할 때마다 저 민족 반역자인지 뭐 이게 인간 쓰레기인지 하면서 하는 뭐 대북 전단이라든가 방송 뭐 이런 걸 중단하라고 남북 관계 발전의 가장 걸림돌이다. 그게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짓과 위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과 진실이니까. 그렇죠. 우리 탈북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대북 전단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안독한 두만강을 건너올 때, 자유를 찾아올 때, 내가 만약에 살아서 미국인지 남한인지 자유세계에 가면 단 한 번이라도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또 북한에서 김씨 왕조가 선전선동 교육했던 남한의 미국의 식민지구 인간 생지옥이라고 했는데 내가 와보니까 이거 뭐 정말 그런지, 아니면 북한이 인간 생지옥이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나버린지, 이것을 내 체험을 통한 걸 한 번이라도 편지를 보내기 싶다. 이거 대북전단이고 우리 탈북자들의 자유의 목소리 방송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이상도 아니고 이게 돈을 넣어보내는 건 이게 우리도 경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돕는 효과거든요. 또 어찌 말하면 또 심리적 효과도 있죠. 예컨대 대북전단 북자 왜냐? 특히 전쟁지대에서 사는 군인들 이런 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뭐 부대에서 주는 그 배급 밥만 먹고도 전혀 이제 총 매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 무슨 영실이 부대에 뭐 하는데 양양실조 그런 저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싶은, 직접 도와주기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실제로 1불짜리 보내면은 장에 가면은 그게 뭐 한 4만 원씩 이렇게 걸어되니까 그렇죠. 1불짜리란 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그걸 갖고 있으면 잘 사게 되고 마음이 이러저러한 뭐 이제 대북전단도 보내고 또 여기에서도 실제 또 북한 인권 활동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장시호 대표님 또 뭐 여기 또 우리 해방전선의 최정은 우리 사령관 이런 사람들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일 하기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하기 힘들고,
북한의 사실과 진실을 보내는 이런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도 안 줄 뿐더러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뭐 또 특히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재단 이런 데서 후원 받아야 엄청 보내고 근데 침묵하는 국민들이 소액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이게 활성화되기도 힘들고 이걸 동력을 잡아갖고 북한의 어떤 민주화한다든가 의식화한다는 데도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실제 제 몸으로 가정으로 본인 자신이 엄청난 인권유리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100강까지 모셔갖고 격려해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또 이제는 우리가 북한 인권법안은 미국에서 2004년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려진 거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증언자 또는 동정의 대상이라든가 구제의 대상을 넘어서 실제 지금 이게 32,000명 타부자 중에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뭐 최소한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또는 이게 군인식으로 말하기만 하면 우리 지금 탱크도 준비되어 있고 F-15K도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기름도 넣어야 되고 탄환 두셔야 되고 포탄 두셔야 되겠는데 멀쩡히 탱크만 있으면 안 되거든. 우리 싸울 의지와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 좀 기름도 부어주고 실제 싸우는 사람들을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관심 가지고 만나주고 실제 이분들에게 뭔가 싸울 수 있게끔 재정적 또는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제 역할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너무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신중하고 너무 좀 딱딱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조금 좀 우리가 모양새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내일 북한 주민들 향해서 라디오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최성훈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 국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북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하는지 한번 좀 한마디만 좀 해봐 주십시오. 뭐 사실은 방송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아나운서도 있고 또 편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 이제 업그레이드를 된 내용을 이제 북한에 전달을 하는데 뭐 그분들이 감기 걸렸거나 목소리가 조금 약할 때는 저도 하긴 합니다만 잠깐만 좀 해주시죠. 그런데 뭐 사실 들어보면 뭐 전문 아나운서들보다는 못하죠. 그런데 저는 뭐냐면 순수한 북한말로 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목소리만 듣고도 저기 최성훈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스럽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다가 들여보낼 때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을 조금 톤을 낮춰서 하긴 합니다만 한번 해봐 주시죠. 짧게만. 여기는 여기는 3만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압박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걸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년을 해오던 아나운서가 있고 하다 나니까 사실 아나운서들도 뭐 자기가 아프고 다음날에 나와서 그 전날의 방송을 들어보면 웃죠. 뭐 말도 안 되는 톤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또 그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이 반역자들은 남한에 가가지고 지지리 공산을 털고 막 집도 없고 비 오는데 처마 밑에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탈북자들이 방송국을 차려놓고 북한 주민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송을 한다는 그것만 전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북한에서 저도 이제 북에 있을 때 이 서울과 미국에서 보낸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2개인가 3개였어요. 지금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지금 7개입니다. 자, 7개. 그럼 제가 이제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쫙 돌리는데, 여기 뭐, 미국에서 하는 방송.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뭐, 여기에서, 남한 분들이 하는, 그런 또 이런저런 방송 7개 됩니다. 쫙 돌렸는데, 여러분, 저는
해산에서 온 최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9명의 탈북자들을 초청한 그 이야기를 참석한 사람 통해서 직접 들려드린 구수함이 완전 그 소음과 이제 말하기 딱 좋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가 형성되는 거야. 저 사람, 나 똑같네. 나랑 뭐 얼마 전까지만 있었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그때 여의도 초대석이라고 이제 KBS에서 보는 방송 너무 좋아했어요. 탈북자 직접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회에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해방, 그리고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을 해방하기 위한 그 무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무기답게 탈북자들 한번 좀 강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한 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6개 방송 좋지요. 그런데 그 6개 중에서도 정말 탈북자들 직접 이 피절규와 예침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방송에 1차적인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이번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우리 전 대표님. 탈북 단체들이 뭐 북한 인권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어려움은 이쪽에 호소를 많이 했고,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뭐, 어떤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 징징거리기만 한다는 이제, 그렇게 핀잔도 주고, 뭐, 외면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아유, 내가 진짜, 여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리고 다른 나라 믿고, 고향 찾기는 걸렸다. 이게, 내 고향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시민들, 저희 진짜 활동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뜻과 마음을 합해서 우리는 그래도 고향 간다. 우리가 어쨌든 고향 갈 길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진짜 뭐, 이 활동을 하면서 분하고 억울했던 그런 일들은요, 탈북자의 어떤 존엄과 가치에 대한 외면인 거죠. 실질적으로 통일에 우리만큼 이제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제 찾는 일이고, 우리 동료, 그리고 제자, 다 이런 그들을 직접적으로 해방하는 사람인데 우리만큼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서보라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게 또 이 방해를 하는 어떤 정부나 그런 종북 세력의 그런 이제 반국가적인 행위랄까요. 여기에 제일 분하고 이게 분노를 느끼는 거죠. 지금 딱 타이밍 같은데 우리 박상혁 대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종북 좌파 분자들은 대동강물을 먹고 자라온 우리 탈북자들보다 더 김정일하게 충성한다. 맞습니다. 한강물을 먹고 자유인물 마신 사람보다도 김일성, 김정은이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보다도 더 이제 친북적이고 친김정일적이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종북 좌파들 뭐 이게 뭐 어제 오늘이 뭐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 진짜 이게 한국을 보면은 정말 내 나라 같질 않아요. 이게 점점 이상해진다. 막 다른 세상 같고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 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리고 의식 변화를 위한 이런 일을 하는데, 막습니다. 뭐, 나와서, 김정은 대가리 풍선이 어땠어요? 아니, 그걸 보내는데, 포탄이 날아온다, 걔네들 도발 기미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원천 차단을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뭐, 하긴 하죠? 이게 뭐라고? 아니, 가슴 타는 거죠. 내가 솔직히 우리 형제가 4명이에요. 근데 저 혼자 살고, 우리 지금 현재 3명은 다 정치국에 가 있습니다. 뭐, 제가 증명자에 있습니다. 아니, 내 형제 살리는 일을 도와는 안 줄 망정,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을 왜 막냐고요. 그렇죠. 나는 이게 제일 억울합니다. 한 푼도 도와도 안 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피땀으로 버는 돈으로
한 푼 한 푼 모아서 풍선 만들고 진짜 이 후원 모아서 또 쌀 넣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 아니 이게 김정은 그들에게는 장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이 노발대발을 한다고 이제 막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엄청 차단하고 이게 내가 정말 이 자유가 있는 이 나라라고 조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섭섭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막 천마디 만마디를 하고 싶은데 딱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금이 아닌 그런 돈이 있어요. 국민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로또요, 뭐 지역복권에 해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조 7천억에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탈북자들에게 왜들 하고 싶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노예 처지에서 깨어나도록 계몽시키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소리 안 하겠습니다. 총알을 달라는 거야, 총알을. 총알이 있어야 저희가 북한이 되고, 뭐 총을 쏘든지 폭탄 던지지 하겠는데, 왜, 정말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런 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희롱질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인권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연대적인 이제 우리 여기 상임 대표님도 모시고 또 우리 같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장 대표님도 다 계시는데 사실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우리 김은강 NKG 식인연대 대표님 이 사무실에 제가 처음 왔었습니다. 네, 사무실에 앉아서 네,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영상통화로 어떤 김은강 대표님 하시는 이 영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이게 시대하고 뒤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화면에 나오는 뒷배경이라든가 이걸 보고 그래도 우리 김은강 대표님이 뭘 하시려고 얼마 전에 정말 사모님 모르게 정말 돈을 다 틀어서 스튜디오를 차려놨다고 해서 저는 조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번쯤은 여기 NK 식인연대 한번 와 보십시오.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정이 아닌 저 북한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정말 이렇게 모든 장비를 차려놓고 한다는 것만 해도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상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뭐 기름을 달라.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뭐 엄마보다 더 귀한 게 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장 대표나 그리고 우리 박성환 상임 대표나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침묵하는 국민들 17반으로 조금씩 내는 돈에다가 자기 정말 가산을 털어서 바치다시피 이 애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도 좀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쏟아부을 것만큼 쏟아붓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행한 것만큼 우리는 경고해지리라. 그래, 우리가 이제 행한 것만큼 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탈북자들이나 또 우리 인권단체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태클을 걸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복권 얘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희들도 매주마다 복권을 싸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그 복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권 기금을 우리 너희들 지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도 거기에 복권에다가 우리가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안 내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조금 하던 일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뭐, 미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일도 탈북자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길을 알고,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안다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고, 우리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외면하고, 참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박성희 대표님, 이제 우리 최종 대표님들, 두 대표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단체나 소속의
30개 이상의 단체들도 너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 다 그 옛날 오랜 기간 북한 인권 활동에 전력을 다한 그런 단체들이죠. 또 한장엽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만든 단체고요.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여기 또 탈북자 동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 원석 전략센터 비롯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던 단체들인데 일단은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활동하기보다도 그 단체 사무실 유지하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저는 웬만하면 한 1년 반 전부터는요, 이 스크린을 잘 안 봅니다. TV라든가. 예. 잘 안 보는데 가끔씩 하다가 이제 전륜지를 보면요, 이 KBS 비롯해서 공선파에서도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 제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거 있거든요. 야, 저건 너무 하시다. 어디 아프리카 애가 나와가지고 뭐 엄청 이제 힘들다. 그럼 뭐 어디 파키스탄 어느 쪽에 또 뭐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구작 배너까지 나오거든요. 공중파에서. 근데 그거 볼 때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우리 민족이라 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는 그런 엄청난 인권유린과 가난인가 그 기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KBS라든가 그 광고에 이런 실제 수령의 폭정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북한 인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서 탈북자 이런 단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장시호 대표도 뭐도 보내고 라디오도 보내고 뭐 쌀도 보내고 뭐 이런 활동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주는 거 아니고 피해자 북한 인민에게 직접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느 단체, 예컨대 무슨 NK지식위원회하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기자 이어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당연히 후원해주죠. 한 활동을 듣고. 국민이 내는 그런 이제 뭐랍니까 시청력 갖고 하는 방송이 우리 언론도 무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북한에 압박하고 적응하려는 그런 정권이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지만 우리가 기대할 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국민들밖에 호소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과 또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정의민으로 보고 있는 미국 정부에 호소하는 거죠. 북한이 이 남한을 주체 사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각 도시군에 공산대학 그리고 당학교들 만들고 거기서 남조선의 각 시, 고을, 군의 면장, 이장, 행정감들 다 임명해놓고 그들에다가 공부시키고 그리고 학습비를 돈을 주면서 남조선은 어떻게 와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김일성의 노예로 만들 것인가 그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북한 통정부가 남쪽의 간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반부의 종북 좌파들을 갖다가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3만 명이 온 탈북자들이 북한 형제들 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왜 그렇게 애매하십니까? 또 종북 좌파들이 해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나는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남쪽이 오면 북한처럼 생각하니까 남쪽에도 북한 민주화하기 위한 해방을 하기 위한 그런 기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적 구도와 제도가 있을 것이니 가서 정말 사선을 넘고 목숨 바쳐서 남쪽에만 가면 그런 동지들이 있고 그런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실컷 저 정권을 붕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밤낮 돈소리예요. 돈 없어 좋습니다. 총알과 기름과 그리고 성원과 저희들한테 힘만 주시면 저희들이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진행한다는 작자가 이렇게 흥분이 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마칩시다. 혹시 우리가 어떤 충분한 총알과 후원이 있다면 각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비밀소문 빼고요. 한 가지씩만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없을까요? 돈이 있다. 후원이 있다.
뭐 저는 사실 돈만 있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목숨 걸고 안중근 열사처럼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사살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북한 인권단체 우리가 총연합인 이 상임대표님을 위주로 해서 각 단체들이 한 건물에서 네. 각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도 신의 조건 하나. 네, 이거는 정말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론에서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비밀스러운 얘기들은 그렇죠. 서로 우리가 하는 일을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은강 대표님께서도 꾸준히 해왔던 북한 원래 보고라든가 정보 보고 같은 것도 뭐 사실 서류를 만들고 네? 또 그리고 또 어느 탈북단체가 효수막을 만들고 책자를 만드는 단체가 있다. 옆에서 같이 우리가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돈만 있으면 먼저 이 단체 연합이 자기 각자 공간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사실 북중적경지대에서 활동하는 거라 조금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에게 뭔가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뭐 정백 같은 데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산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가서라도 뭔가는 북한 주민들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들에게 수고비 정말 안정적으로 이 남한에서 너가 돌아와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수고비를 주고 싶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냥 사명이라는 말 때문에 갔었는데 저는 이제는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북한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뭔가는 대가를 주고 싶다 그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면 엄청난 우리의 지지자들, 협조자들, 투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그럼 우리 장세열 대표님께서는 총알과 후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요걸 꼭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밀스러운 건 빼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앞서 얘기를 한, 우리 북한, 통일 희생된 통일 열사들,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가족들도. 그렇죠. 지금 한 14가족을 저희 연대가, 이게, 지원을 해주곤 하는데 넉넉지 못하죠. 뭐 교회나 우리 이제 후원자들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월에 얼마씩 보내곤 하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어깨 힘 빡 주고 그 사회에서 정말 나는 반역자의 아들이 아니라 통일 열사의 아들이다 하는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좀 팍팍 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사실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드론에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 이게 정말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서 뭐 최성원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장백 접근을 하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여기에서 정말 이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위험 부담도 줄이면서 최신의 그런 기술 장비를 가지고 북한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평양의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드론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 뭐 가격 3천만인가? 아니요, 한 1억. 1억만. 왕복 정도는 1억 정도. 1억 정도. 왕복입니다. 왕복. 그렇죠. 갔다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올 그렇죠. 택시에서 쓸 수 있는. 나는 진짜 그런 뭐 평양이나 뭐 북한을 왕복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 좀 하고 그들의 어떤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좋네. 이 평양 상공에 겠다가 비라를 던져보죠. 이게 폭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구나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부에 문재인 정권에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북한 이 예술단 그리고 뭐 응원단 고위대표단 등한테 들어가는 총돈이 얼마입니까? 몇 억이죠. 거기에서 우리
우리 장세일 대표님 1억만 좀 주세요. 1억.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안 주면 우리 국민들하고 위해서 성금을 해가지고 1억만 만들어 주시오. 그럼 우리가 북한을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 세상이 달라졌고 이 김정일 이 개정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마 웅성웅성하고 지금은 속삭이는 사회입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속삭이는 사회지만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가시적으로 알리면 웅성웅성한 사회이고 웅성웅성한 사회 되면 어떤 애국 역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1억 현금보다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드론 회사가 있거든요. 공짜에서 난 드론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돈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말하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한 가지 또 우리 북한 인권 단체 대표들 30여 개의 인권 단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도 유지하기 힘드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김정은 세습 독재 붕괴와 거기에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북한 인민들이 이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탈북 인권 단체들이 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투쟁의 기지라고 있던 모금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일단 이제 구비돼야 되겠고요. 그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니까. 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3년 전에 저는 이게 HRF라고 휴먼 환데이션이라는 그렇죠. 미국 인권단체하고 드론을 이제 준비했는데 유감스럽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라든가 통일부에서 HRF를 입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드론을 갖고 들어오면은 북한이 난리치고 하니까 그 드론이 다시 말하면 이제 말할 때는 미하를 10만 뿌렸거든요. 근데 한 대는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넉 대, 다섯 대 팔면은 좀 이게 보안성을 해가지고 3억 내지 4억 있으면요. 내일 지금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은 김정은을 강돈이라고 하는데 강우병 무슨 뭐 강경병만 처음 들었죠. 강돈이라는 건 미치돼지란 뜻이에요. 강돈을 중심에 놓고 그사 패러디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그렇죠. 우리 자유의 목소리 드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 진짜 그 수많은 군중이 모이겠는데. 그렇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 우파 정권마저 보수 정권마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면 놀라실 얘기지만 김정은이 눈치를 봤어요. 그때 통일부하고 이게 통상부가 제가 들어오려는 걸 HRF에서 후원해줘서 들여오는 걸 막았습니다. 3년 전에 이런 말 내가 처음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국민들께서 이런 걸 아시고 조금만 이제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은 예컨대 기능비성 광장에서 군사 패러디 하는 걸 거기에다 대고 자유의 목소리 폭탄 부으면은 전 세계가 알게 되고요. 2천만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럼 김정은 정권은 군사 패러디 아니고 자기 목줄을 당기는 일이 되거든요. 분노한 노릇이고 경악할 노릇인데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듣는 또 우리 김문강 대표님 하시는 NK 방송 이런 데 관심과 후원이 지금 이 시각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야, 이거 저희 NKTV까지 후원을 부탁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도 소원이 있겠죠? 아, 당연히 있겠죠. 뭘까, 대표님. 아주 첨단적인 스튜디오를 놓고 마음이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올해 이 방송을 할 수 없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북한을 괴멸시키고 북한의 그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제가 연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게 밥이나 먹자고 제가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는 제 전세를 털어가지고 이 방송을 차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북한에 절대 속지 말라. 북한의 위장 평화 전략에 속지 말라. 저들이 하고 있는 거짓과 사기에 속지 말라고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저희 진짜 이 잘한 거 소원이 있는데 저는 정말 총알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연결해 주고 싶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돈만 있으면? 그림자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이나 굴뚝이나
뭐 fun드에 설치해놓고 반경 한 20-30km 요즘 또 성능이 높아져 가서 그렇죠. 한 40km 금방 하나 있으면 40km 금방에는 무선 기기들이라 휴대폰이라든지 다 인터넷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준비하고 있는 ABCD 그리고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또 인터넷 이거 뭐 상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기 가격을 그리고 저는 우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컨텐츠를 북한 준비 보지 못하도록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기기들에 이게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놨어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 하기도 전에 정말 김정은보다 훨씬 전에 저희가 북한 민주화 해방이 기치를 들었던 이 탈북자 단체들이 김정은 붕괴되기 전에 저희 단체들이 먼저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산하는 탈북자 단체들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정말 우리 민족사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제약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이 자담을 통해서 정말 끝없이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의 비전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학 대표님부터 이게 좀 우리가 탈북자들이 새로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또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인간들이 그 겨울의 마지막을 추위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해 뜨기 전, 봄이 오기 전 움츠러들겠죠. 그러나 그 움츠림을 포기한다거나 그 어떤 그 두려움에 의해서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오산입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가 지금 힘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이렇게 좀 어루숙하고 보일지라도 이분들이 아마 조만간 단결해 갖고 뭔가를 이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룰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칭기스칸의 한 얘기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는 우리에게 가진 거 없다고 뭐 거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정부가 도와주던 또 이 사회가 위험에 할지라도 손잡고 하나로 뭉쳐갔고요. 기어이 아르시간에 그 김정은 세습 수령동체를 붕괴시키는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저 든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정원 대표님. 네, 올해가 북한 정권이 딱 70주년입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손주인 김정은까지 지금 올해가 딱 70년인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30 세대를 잡았던 그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 2030 세대들이 이것 때문에 속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기회를 줘라, 그겁니다. 탈북민들이 하는 일에도 기회를 줘라.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명시된 저 2,300만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도 응원을 좀 해달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상학 상임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10년째 지금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는 끝까지 간답니다. 저는 끝까지 간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지금까지도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길로 손잡고 같이 갈 것이다. 올해 안에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스럽습니다. 우리 장시현 대표님요. 사실 작년도에 물풍선을 좀 보내면서 풍선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열심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안하게 늘 물건이 없네요. 네, 그 쌀이랑 라면이랑 이런 거 해서 나는 국민들이 이제 뭐 우리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한 개씩 보낸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시면 제가 김정은 대가리 물풍선을 책임적으로 보내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론 부탁할게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온 지 이제 13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보시지만은 이 4명만 보더라도 북에서 최고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 자영업을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절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챙겨온 과거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온 사명을 이 땅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밥이나 먹고 그 통장에 있는 숫자나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안식과 평안을 느꼈다면 저는 2번 우리 북한 주민들의 죄를 지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3만 명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흔해 빠져가지고 그 기중함과 그 소중함, 그들이 마음을 일지조차 않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피의 절규를 들으시고 예민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북한 민주화라는 이 절절한 바램을 정말 실현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저희들을 만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 안 만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은 왜 저희들을 한번 만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합니까?